확률 변수가 연속으로 표현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이 확률 변수는 연속이네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라고 얘기함. 그러니까 연속으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뭐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무게라든가 혹은 부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연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뭐였어요? 이산 확률 분포였지. 셀 수 있는 것들이었어. 주사위를 던졌음. 됐음? 동전을 던졌음. 동전을 3번 던질 거야. 앞면은 몇 번 나올까?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 번, 두 번, 3번. 얘네들 우리가 변수 x로 설정했듯이 마찬가지 여기서도 변수 x를 설정할 때 어떠한 값들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 키였다면, 무게였다면, 혹은 시간이었다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셀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셀 수 없음이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를 갖고 있을 때 그때 그럼 우리는 이 변수 x에 대한 뭐 기대값이나 평균 혹은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해 보는 게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 자, 두 번째. 확률 변수가 연속일 때 그때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갖고 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다가 비교될 수 있게 하나 정리해 주는 건 좋겠음. 이산 확률 변수일 때 확률 변수를 하나하나씩 셀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변수 x와 그때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가 연속일 때는 다시 말해서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갖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의 확률 그리고 얘를 보면서 기대값,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일단 구별합니다. 그럼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하면 확률 변수가 이산일 때는 우리가 하나씩 그 값들을 다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값이 바로 뭐였냐? 확률이었습니다. 그럼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 함수 값이 확률을 갖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 돼.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 구간의 넓이가 확률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왜 구간의 넓이가 확률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줄게. 봐봐. 내가 지금 여기 1층을 딱 나가자마자 내 눈앞에 900번 버스가 바로 딱 있을 확률 몇일까? 0에 가까울 거야. 맞잖아. 그 순간순간의 확률은 다 0에 가까울 거야. 근데 봐봐. 내가 내려가서 5분 동안 서 있어 볼게. 그때 900번이 지나갈 확률. 내가 10분 서 있어 볼게. 그때 900번 버스가 지나갈 확률. 그럼 당연히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1시간 서 있어 볼게. 그때 지나갈 확률. 이건 100%겠지. 왜? 900번 버스가 한 30분이에요? 좀 텀이 기네. 30분에 한 대씩 오니까. 됐음?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의 구간의 넓이를 관찰하셔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넓이를 보면 그게 확률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개념이 102페이지 밑에 있는 개념 플러스부터 103페이지는 저 마지막에 있는 저 히스토그램과 관련된 그림, 그래서 그게 저렇게 곡선 형태로 띄어진 확률 밀도 함수 그림까지 나오면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결론, 이거 다 안 볼 거라고. 여러분들은 안 읽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결론 내려드립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 구간의 넓이, A부터 B까지의 구간의 넓이가 곧 확률이 된다. 됐음? 끝. 그럼 당연히 변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있어요 라고 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구간의 넓이를 구하면 뭐가 된다? 전체 확률 1이 된다. 하나 더, 이런 곡선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너 이 구간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있죠. 뭐 하면 돼? 정적분.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정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했어.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런 곡선으로 주진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은 뒤로 한 페이지 살짝 넘어가 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만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구간에서의 넓이를 구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확률이 된다 라고 익혀주시면 돼. 그거에 대한 원리는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차피 눈에 안 들어올 거거든. 그래서 되시면 읽어보시고 아니면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당연히 이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그려집니다. 왜? 밑에 그려졌을 때 넓이를 구하면 음수로 나오잖아. 정적분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
해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라는 거 정도를 익혀주시면 되고, 이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예시로만 들어드렸음, 나가서 눈을 딱 뜨자마자 바로 앞에 900번이 있을 확률, 그 순간순간의 확률은 전부 다 0에 가깝습니다. 대신 얘가 기간으로 길어졌을 때, 어떤 구간이 됐을 때 그때 확률의 의미를 갖게 됨. 그래서 구간 확률 밀도 함수는 구간을 보고 그 구간의 넓이가 확률이 된다. 그래서 이게 왜 질량 함수라고 하고 왜 밀도 함수라고 하냐라는 이 용어의 차이도 여기서 생겨. 근데 이것까진 고등과정에서 또 소개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군 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 103페이지에 체크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연속 확률 변수인 것만 골라주세요. 확률 변수가 연속인 것들. 자, 100m 달리기 기록. 연속일까 이산일까? 이거 셀 수 있겠어요? 얘는 13초, 얘는 13.01초, 얘는 13.0003초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시간의 기록을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연속이니까. 그래서 얘는 연속 확률 변수. 두 번째, 사과의 당도죠. 우리 당도를 재는 단위 뭡니까? 브릭스. 내가 브릭스인 걸 어떻게 알아요? 쿠팡 플래시로 맨날 사니까. 15브릭스 이상 보증 뭐 이런 거. 뭐 안 사요? 난 그렇게 사. 단 거 먹어. 난 단 거 좋아. 자, 그래서 당도입니다. 연속일까? 이산일까? 연속입니다. 15.5, 15.51, 15.0003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그 밑에 단위를 생략하고 소거하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표현 들어본 적이 있죠? 유효자리 숫자 표현. 왜 그런 거 있잖아. 저기 강원도에 있는 어디 창고에 가면 감자가 3만 톤이 쌓여 있대 라고 했을 때 진짜 정확하게 3만 톤이야? 아니잖아. 한 2만 한 8천 몇 톤 정도 있는데 그냥 3만 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저런 데 막 가서 저기 뭐 지금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애들 보면 뭐 돈이 얼마 있대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재산이 몇 조야 이런 얘기 한다고 막 20조야 이러면 진짜 20조 딱 있는 거야? 그리고 500원 더 있는 거 아니요? 맞잖아. 근데 왜 20조라고 해? 거기까지가 유효한 자리의 숫자니까. 20조 정도 얘기했으면 뒤에 한 1, 2억 더 있는 거는 얘한테는 돈도 아닌 거지 뭘. 됐음? 그래서 수가 좀 커지거나 혹은 단위가 좀 길어질 때는 우리가 적당한 단위에서 잘라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지수 키 몇이에요? 아니 제대로 67이야? 그러니까 원래 67.9999999999였을 거야. 근데 그냥 67로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야, 너 더 컸어. 너 한 75는 돼. 아니야? 그래 보이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어느 극장 하루 관람객 수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산. 관람객 몇 명입니까? 10명, 15명, 258명인 거잖아. 3.7명 하면 되게 소름 돋는 거잖아. 대갈통만 안 봤나? 막 이런 느낌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이산. 자, 배차 간격이 30분인 900번이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연속이죠. 됐음? 그래서 이렇게 연속이다라는 얘기,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변수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모든 실수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주세요. 자, 확률 밀도 함수 어차피 내가 지금 기억이라는 걸 봤더니 이거 나한테 되게 익숙한 그림이네요. fx는 x입니다.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우리는 0에서 1까지만 보기로 했지. 그럼 0,0에서 1,1까지 이렇게 딱 그리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그때 전체 구간 0에서 1까지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의 넓이를 봅시다. 이거 몇 나와야 돼? 전체의 확률이니까 1 나와야지. 1 나왔어요? 몇인데요?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전체 확률이 1이어야 되는데. 됐음? 그럼 두 번째 fx는 1입니다.
자, fx는 1입니다. 무슨 함수? 상수함수. 뿅. 계속 1인 거죠. 우리는 0에서 1까지만 딱 그려서 볼 거야. 그럼 요 구간에서의 넓이를 관찰해 볼게요. 몇입니까? 1. 그럼 얘 확률 밀도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있네요. 이렇게 보자고. 됐음? x축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정적 분함값. 그게 1이 되면 확률 밀도함수라고 볼 수 있음. 왜? 모든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됐음? 두 번째입니다. x-1이죠. 그럼 좌표평면의 그림이다. x-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우리가 보고 싶은 건 0에서부터 1까지 보기로 한 거잖아. 맞아? 그럼 그랬을 때 이 그림을 관찰해 보면 x축보다 어디에 있어? 밑에 있지. 맞아요? 틀렸습니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적 분함값이 양수로 나와서 확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귿입니다. 리을입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입니다. 자, x에다 0 넣으면 2 나오겠죠? x 1 넣으면 몇 나와요? 0 나오네요. 그럼 요렇게 그림 그리면 되겠지. 그럼 0에서 1까지 구간의 넓이, 전체 넓이를 보시면 되겠네요. 몇입니까? 그럼 얘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음? 그래서 자, 3번 문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5까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0에서부터 5까지 올 수 있고 이때 함수 그래프는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그럼 첫 번째 점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야, 그럼 여기 0에서부터 5까지 둘러싸인 이 넓이는 몇이니? 1. 확률 밀도함수 맞습니까? 맞네요. 그럼 두 번째. 내가 보고 싶은 건 x가 1일 때부터 언제? 3일 때까지 확률이죠. 됐음? 그럼 여기 사각형의 넓이 말하면 되겠네. 몇입니까? 네, 답입니다.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2일 때를 기점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른쪽 여기 다 말하는 거지? 몇입니까? 네, 5분의 3입니다. 끝.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갖고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편차도 구했습니다만 지금은 구하지 않아요. 그냥 딱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생략이 많이 됐어. 그냥 그런 거야. 알았지? 넘어갑니다. 자, 104페이지로 갑니다. 자, 104페이지에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 x와 그때 확률 밀도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체크를 먼저 해볼 겁니다. x는 0에서 2까지 온다고 했고요. 이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내가 눈으로 보면 자, x에 0 넣으면 몇 나와요? 0 나오죠? 자, x에 2 넣으면 뭐 나올까? 2a가 나오겠죠? 하나 더 몇 차씩? 1차씩. 그럼 2,2a를 지나는 1차식이니까 내가 두 점을 연결한 직선 뿅 그리면 되겠음. 그럼 그때 0에서 2까지가 x의 전 범위가 되네. 그럼 0에서 2까지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1 나와야 되겠군. a는 몇입니까? 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a 값을 구했음. 자, 두 번째. 그럼 나는 0에서부터 1까지 다시 말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 넓이 몇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8몸이잖아. 맞아? 그럼 전체 넓이 1이라며. 그럼 1대 2잖아. 길이의 비가 1대2면 넓이의 비는 1대 4. 전체가 4면 여기는 1만큼이잖아. 그럼 전체가 1이니까 얘는 4분의 1이겠네. 해서 4분의 1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음. 만약 이게 어려웠어요? 그럼 1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군지 알 수 있죠? 2분의 1이겠네요. a니까.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서 마무리. 됐음? 자, 밑에 있는 문제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풀라고 하면 여러분들 106페이지에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fx 식이 주어져 있음. 못 그려요? 못 그림? 두 번째 이거 식 외우려는 애들이 간혹 있어. 변태들. 외우지 마. 이거 외우라고 준 식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던져주면 니네들이 어버버버 하고 뭐 이렇게 근거가 없어 라고 하니까 일단 보여는 드린 거야. 그냥 이런 게 있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관찰했을 때 첫 번째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가 좌우가 대칭이야. 다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종 모양이야.
그리고 세 번째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그래프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함. 끝. 이게 다야. 지금 그려져 있는 저 그래프 뭡니까? 라고 하면 얘는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이면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얘를 정규분포 따르는구나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평균을 기점으로, 평균을 m이라고 할게요.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있음. 이게 종 모양 맞아요?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종 모양 맞아요? 봐봐. 종 모양 됐잖아.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종 모양이면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보인다면 그때 이 변수,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할 거임. 됐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확률 분포 중에 이렇게 생긴 거는 정규 분포라고 하자라는 거야. 무수히 많은 확률 분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딱 한 가지 요런 모양만 본다고. 됐음? 그럼 다시 이항 분포는 뭐였어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n번의 독립 시행,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 하고 이때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변수 x로 설정하면 이때 이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듯이 마찬가지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우리는 얘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겠음. 끝. 두 번째, 이때 정규 분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다 n을 써요. 그 다음 여기에는 평균을 쓰고 여기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값을 씁니다. 끝. 그럼 다시 이항 분포는 뭐였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n번의 시행에서 한 번 시행할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 이렇게 표현했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몇 번 풀 때 요 앞에다가 b를 안 썼던 친구들은 내가 b 쓰라고 계속 얘기했을 거야. 나중에 요 n이랑 헷갈리거든. 그래서 정규 분포는 n이라고 쓰고요. 왜 정규 분포는 앞에 n이라고 씁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기 교재에 써 있습니다. normal 됐죠? 아저씨가 영어 좀 약해서 발음이. 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n이라고 쓰고요. 이때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의 제곱값으로 표현을 해서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정규 분포 그래프를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 자, 이게 첫 번째 그래프.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뭐가 달라요? 평균이 달라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평균이 더 큰 건 누굽니까? 두 번째요. 됐죠? 그럼 하나 더. 흩어진 정도는 다르지 않아 보이지? 비슷해 보이네요. 됐습니까?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립니다. 빨간색.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을 그려볼게. 자, 다시 이번에 처음에 그린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 두 개를 볼게. 평균은 서로 어떨까? 같겠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분산이, 누구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 처음 거, 두 번째 거. 왜? 야, 분산이 커, 표준 편차가 커. 무슨 뜻이냐? 야, 니네 반 애들 시험 점수에 표준 편차가 너무 크더라. 무슨 뜻이야? 잘 본 애들이 이따만큼 있고 못 본 애들이 이따만큼 있는 거지. 맞아? 그럼 하나 더. 야, 너네 이번 시험 점수 봤더니 표준 편차가 너무 작던데? 표준 편차 거의 0이던데?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거의 다 평균에 몰려 있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서 누가 더 평균에 몰려 있을까를 관찰해 보면 돼. 봐봐, 여기가 평균이었잖아.
여기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은 길이만큼 잘라서 볼게. 자, 여기를 1만큼 빼. n-1. 여기는 1만큼 더해. n 플러스 1. 이렇게 볼게. 자, n-1에서 n 플러스 1까지의 확률이 첫 번째 그래프는 요 넓이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 넓이를 보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확률 누가 더 큰 거야? 빨간색이 더 큰 거지. 그럼 평균 언저리에 있는 친구를 고를 확률이 빨간색이 높은 거야? 파란색이 처음 게 높은 거야? 빨간 게 높은 거죠. 맞아? 그 말은 무슨 뜻?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게 누구였다? 빨간색이었다. 그럼 표준 편차가 큰 건 누구다? 검은색이었다. 됐음? 받아들여?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니네가 헷갈리는 게 이 두 가지 표현이야. 고르다라는 표현이랑 골고루. 잘 생각해봐. 우리 반 이번 시험을 딱 봤는데 애들 점수가 고르게 나왔어. 무슨 뜻? 비슷하게라는 뜻이야. 네이버에 쳐봐. 고르다라는 뜻. 땅이 고르다라는 표현이잖아. 이해됐어? 울퉁불퉁하지 않다고. 평평하다고. 이걸 우리가 땅이 고르다라는 표현을 써. 됐음? 그럼 골고루는 무슨 뜻이야? 점수가 참 골고루 나왔구나. 야, 네 등급 봤더니 참 골고루 맞았더라. 1등급도 있고 9등급도 있고 지랄 난 거지 뭘. 됐음? 그럼 골고루하고 고르다를 봤을 때 어떤 표현이 표준 편차가 크다는 표현이야? 골고루가 표준 편차가 크다는 표현이야. 됐어? 고르다는 표준 편차가 작다는 표현인 거야.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있는 이 검은색 그래프와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서 얘기한다고. 어떤 그래프가 더 고르게 그려졌니? 1번이 고르게 그려진 거니 2번이 고르게 그려진 거니? 1번이 고르게 그려졌지. 맞아? 그 말은 무슨 좀 더 평평하게 그려진 거지. 그럼 표준 편차가 큰 건 1번이니 2번이니? 1번. 방금 1번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표준 편차 큰 건. 됐어? 이 말에 낚여. 이게 실제로 지상고에서 2년 전인가에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어. 그 왜 있잖아. 그래프 두 개 딱 그려주고서 1번.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누구 평균이 더 높다. 맞냐 틀렸냐. 2번. 1번 그래프가 2번 그래프보다 더 고르다. 3번. 점수는 1번과 2번 중에 2번이 더 골고루 있다. 이래서 애들 다 낚였어. 별거 아닌데. 됐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래프를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가 청규분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로 넘어가요. 108. 108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확률 변수 x의 분산과 표준 편차,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을 때 변수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 주세요. 1번이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나 봅니다. 평균 몇이에요? 8.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 2의 제곱을 쓰는 거야. 이렇게. 자, 분산 쓰는 거 맞아. 근데 분산을 표준 편차의 제곱꼴로 씁니다. 됐죠?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두 번째.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나 봅니다. 평균 몇이에요? 마이너스 10. 표준 편차는요? 5죠? 그래서 5의 제곱. 표준 편차는 5야. 됐음? 그래서 여기는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값을 쓴다고. 근데 그걸 표준 편차의 제곱꼴로 표현한다고. 그래야지 표준 편차 누군지 바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음.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바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어떻게 생겼어?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이면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그림. 그리시면 됨. 됐죠?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평균이 m이라고 했네요. 여기가 m이네요. 요렇게. 됐어?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변수 x가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일 때까지 확률이 a입니다. 그럼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면 오른쪽으로 시그마만큼 가서 m 플러스 시그마. 여기 확률을 우리가 a라고 한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m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b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시그마만큼 한 번 더 가서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그래서 여기 확률이죠. 색칠 좀 해볼게요. 여기 확률을 우리가 b라고 한대. 인 거야. 됐음? 그럼 다시 앞에 있는 여기 넓이가 a인 거고 요 전체 넓이가 b라고 문제에서 세팅을 해 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요 부분의 넓이는 b-a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가 b니까. 됐음? 그럼 여기가 a, 여기는 b-a. 이렇게 넓이가 설정될 거야. 자, 중요한 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건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잖아. 그럼 왼쪽으로 시그마만큼 가면 m-시그마가 나오겠죠? 맞아? 그럼 m-시그마에서 m까지, 다시 말하면 여기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a. 그럼 변수 x가 m-시그마에서 m까지 나올 확률은 a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음. 하나 더 마찬가지로 시그마만큼 한 건 더 가서 m-2 시그마부터 m까지 여기 확률은 다 몇인 겁니까? b가 되겠네. 그럼 당연히 여기 확률은 몇이 돼? b-a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줬지만 우리가 좌우 대칭성을 가지고서 다 말할 수 있음.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 m-시그마 여기서부터 m까지 여기 파란색 넓이 몇입니까? a. 일어날 확률은 넓이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a요. 끝. 그럼 여기서 두 문제는 이거다. 봐봐.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오른쪽 여기죠. 여기 확률 몇일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여기 확률 몇일까? 자, 여기 확률 몇이겠니? 여기 확률 몇이겠니? 잘 봐야 돼. 전체 확률은 몇이야? 1이지. 그럼 다음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전체 확률, 전체 넓이는 다 몇 나와야 돼? 무조건 1 나와야 돼. 그럼 확률에서 딱 자르면 반이니까 몇이야? 2분의 1이지. 거기서 우리는 얘보다 오른쪽만 보려면 그럼 a를 빼면 되겠지. 됐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누구예요? b-a. 그럼 마지막 4번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갖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관찰해 봤어요. 자, 밑으로 갑니다. 3번 문제. 자,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지금 뭐 했냐면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가 그려져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앞에 이게 붙습니다. 표준이 붙습니다. 표준.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정규 분포 중에 이럴 때를 표준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그때 우리는 얘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그럼 표준 정규 분포예요 라는 그 말은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 때구나. 그럼 이렇게 평균이 0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일 거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뭐 나도 몰라 대충 그릴게.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오른쪽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그려놨네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 맨 뒤로 가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표 봤듯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삼각함수 표 봤듯이 지금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 해야 될까요? 이 표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왜? 이걸 누가 외워? 미쳤냐? 다 뭐해? 줄 거야. 네가 볼 수 있게. 그럼 보면서 풀어. 그럼 자, 평균 0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데 자, 이때 변수를 z라고 했죠.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럼 0이 여기 있으니까 1.5는 이런 데 있겠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 넓이 말하면 되는 거네. 됐습니까? 야, 여기 넓이 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우측에 있는 표를 볼게. 표 보는 방법. 0에서 Z까지의 확률이 다음과 같은 거야. 됐음? 그럼 너 0에서 1.5까지의 확률 구할 수 있어? 있지. 몇입니까? 0.44332. 됐음? 아, 여기 확률이 0.433이래. 그럼 우리는 평균을 기점으로 오른쪽을 딱 잘라보면 2분의 1이잖아. 0.5잖아. 거기서 요거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 0.5 마이너스 0.4332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몇입니까? 0.0668. 끝. 됐음? 아, 뭐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네가 해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 구하는 거 그래 표 보면서 대충 더하기 빼기 하면 되고 소수 4자리 나왔으니까 아, 겁나 빡치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겠음. 근데 도대체 이거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한테 물어볼 겁니다. 다음 확률을 구해줘. 변수 x가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줘. 라고 하면 우린 뭐 해야 된다? 이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뭐 얄짤없지 뭐 하면 돼? 인테그랄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 함수를 뭐 해주면 정적분 해주면 그럼 답인 거잖아.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이 함수식 뭐였죠? 뭐였죠? 2파이 시그마 분의 였죠? 맞아? 거기에 막 지수 2가 있고 난리가 났었잖아. 맞니? 그럼 결론 이거 어떻게 적분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 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답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럼 답을 못 하는데 이걸 왜 가르쳐 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를 전부 다 우리 뭐 할 거냐?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거거든. 그럼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상용 로그 배운 거랑 똑같아. 그냥 로그의 값들을 계산하는 건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의 값을 다 계산해 놨잖아. 상용 로그표로. 그래서 뭐해? 미치 10인 로그로만 바꿔놓으면 이 값 누군지 내가 알 수 있어. 그래서 로그 2가 몇이었어? 로그 2 몇이에요? 0.3010. 로그 3 몇이에요? 0.4772. 아이 우리 하다 보니까 막 외워졌잖아. 지금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까먹은 거지. 우리 문제 풀 땐 그냥 외워졌거든. 많이 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로 써져 있는 값의 대략적인 근사치인 값을 알게 돼서 그거 갖고 문제를 풀었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계산 어떻게 해? 못해. 그럼 뭐 해줘? 이 변수 x를 바꾸자고. 어떻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게 바꾸자고. 됐음? 그럼 바꿔놓으면 어차피 내가 이거 다 계산해 놨거든? 뒤에 표로 다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우리 표 보면서 그냥 얘기하자 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확률 변수 x가 있어. 평균이 0이었는데 우리가 얘를 바꿔야 돼. 정규 분포 바꿀 거야. 어떤 정규 분포냐?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거거든. 그럼 자 봐봐. 평균이 m이었는데 0으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평균 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게 이거였잖아. 야, 평균이 30점이야? 어우, 너무 못 봤는데 2배 해줄게. 기억나? 평균 30점이야? 야, 30점 다 더해줄게. 맞아? 근데 평균이 m이었대. 근데 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변수 x에다 뭐 하면 돼? 평균을 빼주면 돼. 됐음? 그럼 아시겠지만 어떤 수를 더하고 뺀다고 해서 표준 편차 3포도가 바뀌진 않아. 그럼 변수 x에서 평균을 딱 빼버리면 이때 이 변수를 우리가 z라고 했을 때 이 z의 평균이 0이 되는 건 맞아. 근데 표준 편차는 계속 동일하겠지. 그럼 뭐 해줘야 될까? 여기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돼. 그럼 1로 바뀌니까.
됐음?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 우리가 뭐 한다고 하냐면 표준화한다고 해. 표준화한다고 해. 그래서 변수 x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이때 우리가 얘를 표준화한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107페이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표준화, 변수 x를 뭐 한다?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 나눠서 다시 바꿔서 보겠다. 참고로 이때 표준화했을 때 이때 변수를 우린 z라고 씁니다. z.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다 변수를 z라고 표현을 해줘.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봅니다. 다시 밑에 있는 4번 문제. 그래서 3번에 있는 것들은 그냥 연산이 쭉쭉쭉 가능했을 겁니다. 그럼 4번 문제 보시면 봐봐.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로 표준화하래. 그럼 일단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이죠. 5,3제곱.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3이었음. 그럼 내가 얘를 z로 바꾸고 싶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변수 x에서 평균인 5를 빼주고 표준 편차 3을 나눠주면 이게 표준화된 변수 z가 됩니다. 끝. 마찬가지 두 번째 있는 변수 x는 평균이 마이너스 10이고 표준 편차가 4였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변수 x에서 평균 마이너스 12를 빼주고 그럼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얘가 표준화된 변수 z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으로 본 다음 뒤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 우리가 이 값들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게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필수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1과 x2 두 개가 있고 이 둘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각각 fx하고 gx라고 해서 그려놨음.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관찰하면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 종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두 개가 좀 다르게 생겼지. 일단 같은 거부터 볼게. 뭐가 같아요? 평균이 같죠. 그래서 자, x1의 평균과 x2의 평균은 같을 겁니다. 틀렸죠? 됐음? 자, 두 번째 x1이 fx고요. x2가 gx라고 했음. 자,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돼. 어떤 그래프가 더 고르게 그려졌습니까? fx, gx. gx가 더 고르게 그려졌지. 하나 더. 그러면 변수 x1과 x2를 비교해 봤을 때 분산, 표준 편차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gx. 됐음? 고르게 그려진 그래프가 더 큽니다. 그럼 x1과 x2 확률 변수 x1과 x2 중에 그 자료의 변수 값들이 더 골고루 있는 것은 누굽니까? 골고루 있는 건 누굽니까? gx. 됐음? 자, 점수가 골고루 있어. 무슨 뜻이야? 야, 네 점수 진짜 골고루 있다. 무슨 뜻? 100점부터 빵점까지 다 있다. 됐음? 받아들여요? 야, 네 점수가 이번에 되게 고르게 나왔네. 무슨 뜻? 다 고만고만하게 평균과 비슷하게 나왔네 라는 뜻. 됐음? 어떻게 확인하면 돼? 평균 근처에서 그냥 적당히 잘라주세요. 그럼 gx는 확률 구해줘. 여기 넓이 말하면 돼. fx는 확률 구해줘 라고 하면 요 전체 덩어리를 다 말하시면 돼. 됐음? 확률 누가 더 커? f가 더 크죠? 그럼 평균 기점에 몰려있을 확률은 누가 더 큰 거야? f가 더 큰 거야. 됐음? 그래서 g보다 f가 평균에 더 몰려 있습니다 라는 거고, 평균에 더 몰려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 표준 편차가 더 작다는 뜻. 됐음?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볼게요.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자, x1이 평균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x2가 평균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다시 그럼 그림 봐야 되겠죠? 둘 다 평균이 m이었고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었잖아. 그럼 x1 입장에서 평균 x보다 m보다 작을 확률은 요 반쪽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몇입니까? 2분의 1. 마찬가지 x2는 요 반쪽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몇입니까? 2분의 1. 그래서 같습니다. 뿅. 됐음? 그래서 니은만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따라올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2-2번 시작해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갖고 있다. 평균이 몇인데요? 10이네요. 됐죠?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궁금합니다. 뭐가요? 확률이요. 변수 x가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요. 근데 이 확률의 최대가 되고 싶어? 가장 넓이가 두꺼웠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 이 생각해봐. k 플러스 7에서 k 빼기 1까지 요 몇 칸인 거냐? 8칸. 그러면 8칸이니까 대충 여기를 k 빼기 1로 놓으면 오른쪽으로 8칸 가서 여기가 k 플러스 7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괜찮을까요? 그럼 자, 확률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어디 있어야 가장 두껍고 뚱뚱해? 한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 둘의 한가운데 누가 있을 때? 10이 있을 때. 그럼 이 둘의 중점. 그게 10이 되면 되겠습니다. 중점 어떻게 구해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뭘. 그게 10 나올 수 있게 K값 설정합시다. 됐습니까? K는 몇입니까? 7. 끝. 됐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110페이지. 자, 문제 보세요. 자, 문제 보시면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얘는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말이군. 하하. 평균 100입니다. 100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리나 봐. 근데 첫 번째로 구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100이죠. 80 이하가 될 확률이니까 80은 100보다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그럼 80 이하가 될 확률, 요 넓이 구하면 되겠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태는 구할 수가 없어. 왜? 이거 적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분할 수가 없어. 그럼 뭐 해준다? 얘를 표준화해서 바꿔준다. 그럼 뭐 하면 돼? 변수 x에서 평균 100을 빼주고 표준 편차 10을 나눠서 표준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됐음? 그러면 변수 x에서 100을 빼고 10을 나눠서 표준화 해주시면 볼게. 첫 번째. 그럼 이 100은요. 뭐로 바뀌는 거야? 0으로 바뀌는 거죠. 됐음? 그럼 여기는 이 80은 뭐로 바뀌는 거니? 80에서 100을 빼면 마이너스 20이겠네? 10을 나누면 몇인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음?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정규 분포 그래프를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로 바꿔서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네가 구하려는 게 뭐였어? 여기 확률이었잖아. 맞아? 하나 더. 얘는 0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 아니야? 그럼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다음에 요 넓이를 구해도 값은 똑같은 거 아니겠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표를 줄 때 양수만 줄 거야. 왜? 어차피 대칭성 이용해서 왼쪽 거 구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임? 그럼 우리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0에서 2까지의 확률, 0에서 2까지의 확률 여기 있네요. 0.477이. 그럼 요 넓이가 몇이었다? 0.477이. 그럼 여기는 몇인 겁니까? 0.0228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답입니다. 맞나? 0.228이죠. 그럼 두 번째 볼게. 이번엔 변수 x가 90보다는 크거나 같고 110보다는 작거나 같을 이 확률을 구해줘 라고 물어봤지. 못해 계산. 그럼 뭐 해야 돼? 표준화. 그럼 90보다 크거나 같고 1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90을 표준화하면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110을 표준화하면 뭐로 바뀌어요? 1. 그럼 결론 뭐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 확률 구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0에서 1까지의 확률 구한 다음 뭐 해주면 돼? 2배 하면 되잖아. 그럼
그럼 0에서 1까지의 확률 요거 2배 하면 2번 답이겠네. 몇입니까? 0.6826. 끝. 됐음? 그럼 네 번째입니다. 85보다 크거나 같고 9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했네요. 그럼 80이 여기 있으니까 85 여기 있겠죠. 아이 그지 같네. 95 여기 있네. 아이 그지 같네. 요 넓이 구하는 거잖아. 됐음? 그럼 85를 표준화하면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1.5. 95 표준하면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0.5. 그럼 결론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요 구간의 넓이 구하면 되겠죠? 어차피 대칭성 갖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넘겨버림. 그럼 결론 뭐 하면 돼? 우린 표준화했을 때 0.5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표준화했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가 어딘지를 관찰해 보면 0.5부터 1.5까지 요 넓이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0에서 1.5까지의 요 전체 넓이에서 요 넓이 뺍시다. 됐음? 그럼 0에서 1.5까지 0.4332에서 0에서 0.5까지 0.1915를 뺀 값. 됐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0.4332에서 0.1915를 뺀 값 계산해 줄랭 답입니다. 소수 아래 네 자리의 연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복하시면 됩니다. 뭐만요? 귀찮은 것만. 됐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됨. 자, 수많은 확률 분포 중에 우리가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그리고 정규 분포로 나왔을 때는 다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관찰하겠음. 그 이유는 그러면 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됐을까요? 요 정도. 그럼 역시 마찬가지 문제를 읽고 생각해 볼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 그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선아야 어떻게 될 것 같아? 못 구합니다. 네, 못 구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만 줍니다. 항상 말하지만 풀 수 있는 것만 줘요. 그래서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일단 그립니다.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겠구나. 그리고 나서 너한테 물어봤습니다. K보다 크거나 같고 3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했더니 0.3020이었대. 됐죠? 그럼 K가 어딨나요? 라고 하면 내가 사실은 몰라. 그럼 이런 데다 그냥 K라고 해볼까? 됐죠? 그럼 대충 이거죠. K부터 35까지의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0.3023이었음. 그럼 이 상태로는 우리가 확률을 못 구해. 그럼 뭐 해야 돼? 표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x에 평균 30을 빼고 표준 편차 2로 나눈 값들로 z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갑니다.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에서 35는 뭐로 바뀌어요? z로 바꾸면 뭐로 바뀌어요? 2분의 5가 되겠죠? 2.5예요. 2.5. 그 다음 당연히 여기 있는 30은 뭐로 바뀌어? 0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 있는 k는 뭐로 바뀌어요? k-30을 2로 나눈 값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0.3023이었나 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0에서부터 2.5까지 이 확률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왜? 오른쪽에 표가 있거든. 몇입니까? 0.4938 됐어요? 오! 여기 넓이가 0.4938인데 전체 넓이가 0.3023이 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무슨 뜻? 이 K 값이 30보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어딘가에서 잘렸나 보다. 됐음? 그래서 요 자리에 K 빼기 30을 2로 나눈 값이 있어서 이 넓이만 관찰하면 요 넓이를 관찰하면 그 넓이가 3023이었나 봐. 그럼 다시 0에서부터 전체 넓이가 0.3938이었죠. 됐음? 근데 요 구간 사이의 넓이가 0.3023이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 넓이를 말할 수 있잖아. 어디? 여기. 됐음? 됐어?
아, 전체 넓이에서 뭐 해주면 돼? 요 색칠된 요 부분, 요 넓이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빼주면 나오는 값 0.3023을 뺀 값 0.1915 됐어요? 오른쪽에 표에서 보입니다. 누구예요? 0.5. 아, 얘가 누구였다? 0.5였다. 그럼 K는 몇입니까? 31인. 됐죠? 이렇게 본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표준화해서 지금처럼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값을 구해주는 과정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뒤에 있는 5번, 6번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세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이런 상황인 거야. 전체 지원자 5,000명이 있고요. 그 시험 점수를 봤더니 평균이 345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마찬가지 정규 분포를 안 따르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럼 혹시나 여러분들 문제를 봤는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없어.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야? 아닙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 문제에서 정규 분포 따른다는 말이 없는데 내 맘대로 막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야. 그럼 못 구해. 그럼 못 구해. 그래서 근사적으로 항상 따른다고 보시면 돼. 인 거야. 됐음? 자, 그래서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자, 일단 5,000명입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의 평균이 누군지 알고 표준 편차 누군지 압니다. 그럼 내가 이때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설정할게요. 그럼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평균은 345점, 표준 편차는 10점인 상황.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350점,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인 지원자, 여기에는 전체 몇 퍼센트가 옵니까? 라는 거지. 됐음?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 변수 x가 350 이상, 375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한 다음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100%, 그러니까 퍼센트, 100분율이 되는 거 아님? 됐어요? 그럼 이 확률을 구해봅시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그래프 적분 못해. 그럼 뭐 해줘? 표준화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변수 x를 표준화해서 변수 z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표준화돼요? 변수 x에서 평균을 빼주시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다시 그려봤을 때, 자, 평균은 0으로 바뀔 거고요. 자, 여기 있던 350을 표준화합니다. 그럼 350에서 345를 빼고 10으로 나누면 몇이 됨? 0.5. 그럼 여기는 375를 표준화합니다. 375에서 345를 빼고 10으로 나누면 몇이 돼요? 그럼 결론 0.5에서 3까지의 확률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0에서 3까지 확률 구한 다음 0에서 0.5까지 확률을 빼주면 얘만 남겠지? 0에서 3까지 확률에서 0에서 0.5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0.4987에서 0.1915를 빼주면 그게 문제에서 물어본 확률이 되겠음. 그럼 2703.빵 됐죠? 여기에 뭐 해주면 100을 곱해주면 30.72%가 바로 이 구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끝이야. 자, 두 번째 365점 이상인 지원자가 몇 명이에요? 라고 하면 이렇게 볼게. 다시 변수 x가 365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할게. 여기에
지원자의 총 인원수 5,000을 곱하면 인원이 되는 거 아님?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마찬가지 365 이상이 될 확률, 365 이상이 될 이 확률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365를 표준화하면 뭐로 바뀝니까? 네? 네? 1.5가 되겠죠? 360이라고 썼냐 왜? 365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2가 되겠네요. 그럼 2 이상이 될 확률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2까지의 확률은 또 구할 수 있지. 그럼 2 이상이니까 전체 절반에서 요거 빼면 되겠네. 0.5에서 0.5에서 0.4772를 뺀값 몇입니까? 0.0228이 되겠죠. 여기에 누구? 5,000까지 곱해주면 되겠음. 그럼 0 3개 밀어주고 하나 둘 셋 5 곱해주면 8, 5, 40 5, 20 5, 20 114명이 되겠네요. 끝. 됐음? 이렇게 봅니다. 해서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5-1번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많이 하고 싶다. 광고 나왔으면 좋겠다. 자, 1번입니다. 답 나왔어요? 몇입니까?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답이 나왔어가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먼저 평균이 몇이고 표준 편차가 뭐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뭐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에 써 있잖아. 뭐가? 지름이. 맞아? 그럼 우리가 지름을 파이프의 지름을 변수 x라 설정하면 이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 표현이 일단 있어야 돼. 선생님 문제 풀 때 어차피 이거 이렇게 사부작 계산해서 그냥 쓱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이 표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얘를 갖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 그러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야. 그럼 그 다음 파이프의 길이가 147 이상 155 이하가 되면 합격. 이래. 그리고 내가 한 개를 택했는데 그게 합격받을 확률. 그럼 합격이 될 확률은 뭡니까? 라고 하면 변수 x가 147 이상 155 이하가 될 확률 구해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 다음 이 변수 x는 평균 150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이었을 거야. 합격되려면 147에서 155 사이에 있어야만 합격을 할 수 있거든. 그럼 이 확률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해요. 그래서 뭐해? 표준화합니다. 변수 x에서 150을 빼주고 표준편차 2를 나눠서 표준화해주면 이때 표준 정규 분포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럼 평균은 당연히 0으로 바뀔 거고 여기에 있던 155는 2분의 5, 2.5로 바뀔 것이며 147은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확률을 구해주면 되나 봐. 그럼 0에서 2.5까지의 확률하고 0에서 1.5까지 이 두 개 확률을 모한값, 더한값 말하면 돼. 해서 답입니다. 됐음?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표현들이 계속 나와야 돼. 그래야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그냥 익숙하게 풀려. 그냥 어차피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쓱 해갖고 그냥 사부작 해서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뒤에 문제를 못 풀어. 정리해. 그리고 풀어. 계속. 자,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우측으로 가볼게. 자, 정규 분포를 활용하는 문제 다시 봅니다. 6번이에요. 자, 문제 보시면
입학 정원이 484명인 어느 대학의 입학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2,000명의 시험 점수는 평균이 3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0점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뭐가 점수가. 그럼 우리가 점수를 변수 x라 설정하면 이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이 350이고 표준 편차가 70점인. 그리고 나서 입학 정원이 484명이었대. 지원자는 2,000명이 지원했대요. 아니 2,000명이 본 시험에서 484명만 뽑는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점수가 높은 애들이 뽑혀요? 낮은 애들이 뽑혀요? 그럼 상위 1등부터 484등까지 뽑히는 거지. 맞아?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어. 상위 몇 퍼센트가 뽑히는 거야? (24.2%) 맞아? 그럼 확률로 0.242 상위 0.242의 확률인 애들만 뽑히는 거지. 그럼 우리 점수 변수 x를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로 바꿔보면 평균 350점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 종 모양일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은 애들. 그래서 어떤 점수입니까? 라고 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뽑힌 놈들 얘보다 높은 점수 이 확률이 누구냐면 0.242였을 거야. 됐음? 됐어? 그래서 K라는 점수 이상의 확률이 0.242가 되면 딱 484명 뽑히고 끝난 거지. 그럼 이때 이 K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님?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다? 요 넓이가 몇인지 말할 수 있지. 왜? 둘이 합치면 0.5니까. 그럼 얘 몇입니까? 0. 0. 됐음? 그럼 내가 아는 건 이거네. 변수 x가 350보다 크거나 같고 몰라 k란 점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뭐 나와야 돼? 0.258 나와야 해. 됐음? 그럼 도대체 이 k가 누군데 적분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해줘? 표준화. 그럼 표준화 해줬을 때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350은 0으로 바뀔 거고 여기 있던 k는 k 빼기 350을 표준 편차 70으로 나눈 값으로 바뀔 거야. 맞아? 그래서 요 넓이가 몇이었다? 0.258. 0.258. 0.7이었다. 누가? 얘가. 됐음? 그럼 넘어가서 정리하죠. k 빼기 350이 몇이었다? 49였다. k는 몇이었다? 399였다. 됐음? 그래서 399점 이상인 놈들이 합격했겠구나. 받아들여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114페이지로 갑니다. 자, 114페이지로 가세요. 아니다. 문제 좀 풀어봐야지. 맞아. 문제 좀 풀어봐야죠. 맞아. 자, 밑에 있는 6-1번 문제. 6-1번 문제입니다. 시작하자. 렛츠고. 6-1번 렛츠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표현 중에 하나죠.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게 있어요. 자,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n번의 독립 시행에서 한 번 시행해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변수 x로 설정하면 이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음. 얘는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이산확률 변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확률 변수 x를 셀 수 있을 때. 됐음? 이때 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우리는 그냥 얘를 야 정규 분포 따른다고 할게 로 보셔도 무관하다는 거. 자, 왜? 봐봐. 내가 동전을 10번 던졌음. 동전을 100번 던졌음. 동전을 한 2억 번 던졌음 이라고 하면 자 10번 던졌어요. 그럼 변수 x가 10개밖에 없잖아. 미안 11개 있겠죠? 맞아? 앞면의 횟수를 변수 x라고 하면
변수 x에 올 수 있는 값은 11개가 올 겁니다. 10번 던지니까 빵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올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10개만 퐁, 11개만 퐁퐁퐁퐁퐁 그리고 얘기하면 될 거야. 그럼 100번 던졌어 하면 101개의 변수 x가 보이겠지. 그럼 101개, 0부터 100까지 막 그 값들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한 5억 번 던지면 5억 개 나오겠지. 그거를 다 표현해서 보면 이거 뭐 그냥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뭐처럼 보일까? 선처럼 보이겠지. 맞아? 그럼 뭐야?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 선이 됐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n이 충분히 크면 이거 그냥 이산이 아니라 연속이라고 봐도 무관할 거야. 그럼 실제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요 밑에 플러스 얘기로 나와 있어요. 10번 정도 했을 때는 요렇게 그려볼 수 있음. 그럼 30번 했으면 요렇게 그려볼 수 있음. 한 50번 했더니 대충 요렇게 그려지네. 이 횟수를 점점점 늘렸더니 결과적으로 뭐와 같아진다? 평균을 기점으로 좌과 대칭의 정규분포와 같아지더라고. 그럼 왜 같아지는데요? 라고 하면 몰라. 그냥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되더라고. 그래서 다 되네. 라고 얘기하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다 되니까 그냥 하자잉. 됐음?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됐음? 그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는 게 이 문제를 관통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야.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변수 x의 기대값 말할 수 있지. 몇이에요? mp 50. 변수 x의 분산 말할 수 있죠. mpq 몇입니까? 25. 그럼 변수 x의 표준 편차 말할 수 있죠. 몇입니까? 5가 되겠지. 그럼 이때 이 변수 x의 분산 표준 편차 다 알잖아. 그러면 100번 정도 시행했네. 시행횟수 100번이면 그래도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이거 정규분포 따른다고 해도 돼. 평균이 몇이고? 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 따른다고 할게. 그래도 상관없어. 라는 겁니다. 끝. 두 번째. 마찬가지.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 변수 x의 기대값 몇이에요? 150. 변수 x의 분산은 몇이에요? 100. 됐죠? 그럼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몇입니까? 10이겠죠? 450번 했으면 충분히 많이 했네. 그럼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봐도 무관할 겁니다. 평균이 15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끝! 됐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래도 되더라.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측으로 가셔서 필수 예제 7번 상황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질 때 앞면이 30번 이상 34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해줘.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집니다. 문제 잘 읽어야 돼. 64번을 던져. 그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확률을 구할 거야. 맞아? 그럼 우리가 이때 나오는 앞면의 횟수를 변수 x로 설정하자. 라고 하는 그 순간 64번의 독립시행이 일어났지. 맞아? 한 번 시행할 때마다 해당되는 사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변수 x로 설정했음. 맞아? 그럼 변수 x는 누구를 따른다?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몇 번 던졌어? 64번. 한 번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럼 이때 우리는 변수 x의 기대값 말할 수 있지. 몇입니까? 32. 변수 x의 분산 말할 수 있죠. 몇입니까? 16.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 말하는 건 1도 아니죠. 4입니다. 근데 64번이나 던졌잖아. 맞아? 이때 만약 여러분들이 정규분포로 바꾸지 않으면 네가 계산해야 되는 확률은 이렇게 돼. 30번 이상 34번 이하니까 우리가 구할 확률은 변수 x가 30일 때, 31일 때, 32일 때, 33일 때, 34일 때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변수 x가 30일 때의 확률은 64번 중에 30번
2분의 1이 30번 나오고 나머지 2분의 1이 34번 나왔을 때인 거야. 더하기. 됐죠? 얘가 그래도 2분의 1이니까 양반이지. 만약 3분의 1이었으면 조졌죠. 됐음? 그래서 결론. 이렇게 구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 한다? 이 정도 시행했으면 그냥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도 무관하겠다. 그래서 평균이 몇이고 32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그래서 변수 x가 30 이상 34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해 볼까요?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를 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다. 30부터 34까지 다음 구간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확률입니다. 근데 이대로는 못 구해. 그래서 뭐 한다? 표준화. 변수 x를 x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 나눈 값.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 평균은 0이 될 거고요. 여기 30은 30에서 31을 빼고 4를 나눴죠? 마이너스 0.5가 될 거고 34는 0.5가 되겠죠? 이 확률 구하면 되겠네. 그럼 결론. 0에서 0.5까지의 확률이 2개 있으니까 요거 2배 한 값 말하면 답이겠구나. 몇입니까? 0.383 답입니다. 끝. 됐죠? 이렇게 간다고. 미쳤냐 이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음. 그럼 문제. 못 바꾸면 어떻게 해요? 내겠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 여기까지입니다.